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론 총정리 우리 옳은 지문, 테마별 옳은 지문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맛보기 강의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테마별 옳은 지문, 우리 시험 문제 그동안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왔던 기출 지문을 틀렸던 걸 다 옳은 지문으로 바꾸고 옳은 건 옳은 거 그대로 틀린 건 옳은 걸로 바꿔서 이 테마별대로 지문들을 쭉 통해서 이론 총정리를 진행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죠. 자, 테마 26의 화폐의 시간 가치인데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건 우리가 투자 분석할 때 할인법이 있었죠. 할인법, 할인현금수지 분석법. 투자할 때 지출하는 건 현재인데 수입은 장래 발생하더라. 그럼 이제 투자 결정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건데 수입은 미래값이고 지출은 현재값이니까 화폐에 따라서 시간 가치가 달라지는데 미래 수입값, 현재 지출값 비교하기가 애매하니까 이 미래 수입값을 모아요. 할인해서 현재값으로 바꿔서 할인해서 할인법이죠. 그래서 수입도 현재값, 지출도 현재값, 현재값으로 비교하는 것을 할인법,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화폐 시간 가치 내용을 먼저 배우는 거죠. 자, 1번 보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자, 이자도 함께 포함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리 방식의 계산이죠. 간단한 건 우리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은 뭐든지 다 복리 방식이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 나가는 거. 그럼 점차 이자가 커져 나가는 방식인 거죠. 항상 복리 방식 생각하면 되고 원금에 똑같은 이자, 같은 크기의 이자가 계속 붙는 건 단리 방식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단리는 사용하지 않고 자, 두 번째 보죠. 유명한 녀석이죠. 자, 대출한 가구가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본하는 개수가 저당상수죠. 대출금으로부터 상환할 금액. 우리가 상환할 금액 나오면 뭘 얘기하느냐면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돈을 빌렸는데 빌린 순간 바로 갚으면 그대로 갚으면 되겠죠. 10억 빌렸으면 10억 바로 갚으면 되는데 우리가 미래 갚으니까 이자를 보태서 줘야 되고 미래 이자를 보탠 걸 한 번에 일시불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갚죠. 그래서 나눠서 갚는 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으니까 이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을 얘기하죠. 그래서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가 사용된다. 자본하는 개수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 곱해져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에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원리금이 매번 똑같은 연금이 돼야 돼요. 연금일 때만 저당상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연금은 매번 반복되는 금액이 동일할 때만 연금이란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당상수를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 중요한 건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 계산하려면 상환액 계산하려면 저당상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야 되고 자, 3번에 보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는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개수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구분할 때 일시불의 내가 현가 개수, 연금의 내가 현가 개수가 나오면 첫 번째 돈을 봐야 돼요. 돈이 한 번 있으면 일시불, 여러 번 있으면 연금이죠. 두 번째는 뭐를 구하려고 할 때 이 구하려는 시점이 현재 시점인지 미래 시점인지를 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일시불의 내가 현가, 연금의 내가 현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본다. 한 번 있는지 여러 번 있는지. 두 번째 구하려는 시점을 본다. 현재 시점으로 구하는 건지 미래 시점으로 구하는 건지. 자, 나머지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 3번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매년 이런 식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돈이 연금이라고 나온 거죠. 연금이라고 나왔고 얘를 뭘로 구하려고 할 거냐라고 보니까 여기에 자,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는 뭐냐면 환원은 다른 말로 할인이라는 얘기예요. 땡겨온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을 땡겨온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연금을 땡겨온 금액이 뭐냐? 연금을 땡겨왔으니까 땡긴 것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할인이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라고.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중요한 것이 연금을 매년 이런 식을 환원한 땡겨온 금액이 될 수 있다. 땡겨온 금액을 계산할 때 연금 현재 가치 계수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자, 5억 원이라고 돈이 나왔네요. 얘는 한 번 있으니까 일시불이죠. 일시불을 어쩌고 저쩌고 뭘로 바꿀 거냐, 뭘로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10년 후에 가격을 산정한다. 10년 후에 가격을 산정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일시불을 미래 얼마가 될 거냐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사용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동그라미 친 키워드를 중심으로 맞다 틀리다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자, 5년 후에 미래에 얼마를 모으기 위해, 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 목표액을 모으기 위해서, 미래 얼마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적금 들 때죠. 미래 내가 만약에 3년 뒤에 1억을 모으려고 돈을 얼마씩 낼 건데 얼마씩 내야 되느냐, 납입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는 감채기금계수가 사용되죠. 그래서 미래 5년 후에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 납입액, 불입액이라고 하죠. 적금액, 납입액, 불입액을 계산하려면 자, 목표액으로부터 납입액을 계산하려면 뭐가 사용된다? 감채기금계수가 사용된다. 감채기금계수인데 자, 감채기금계수는 우리가 이제 자본하는 계수의 역수관계가 있었어요. 일시불의 내가, 현가가 역수, 연금의 내가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역수, 우리 암기 코드에 현저한 역수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 테마에서 좀 어렵게 문제 낼 때 출제자가 역수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의 내가계수라고만 나오면 틀리지만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감채기금계수인 거죠. 그래서 감채라고 나와도 맞고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라고 해도 맞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화폐시행가치계수의 문제, 말문제에서는 역수가 있냐 없냐를 꼭 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 목표액으로부터 납입액,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감채가 사용된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감채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출발점부터 결과를 구하려고 할 때 출발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계수가 감채기금계수니까. 자, 6번 보죠. 자, 보니까 뭐가 이용될 거냐라고 나왔는데 자, 매월 50만 원씩 나오니까 돈을 보니까 연금이네요. 자, 연금을 어떻게 받을 거냐, 어떤 시점으로 계산할 거냐를 봤더니 자,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용되는 것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현가 계수가 사용될 건데 저당상수가 아니라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상수의 역수죠. 현저한 역수 이렇게 외웠죠. 자,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다른 말로 저당상수의 역수라고도 할 수 있죠. 역수가 있으면 어려운 지문이 되니까 꼭 잘 확인해야 된다. 자, 7번에 보니까 임대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를 이라고 나왔어요. 임대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조금 어렵게 나왔죠. 자, 임대료는 한 번 낼까요? 여러 번 낼까요? 여기 모두라는 말도 힌트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임대를 낸다는 거죠. 똑같은 금액을 여러 번 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돈은 연금을 말하는 거고, 연금을 뭘로 구할 거냐라고 봤더니 현재 시점의 가치를 계산한다라면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는 거죠. 연금을 현재로 바꾸니까 뭐가 사용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현가 계수가 사용된다. 맞네요. 자, 8번에 보니까 나대재 투자해서 5년 후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돈을 봐야죠. 8억 원이라고 나왔네요. 일시불을 얘기하는 거죠. 일시불을 언제 시점으로 구할 거냐를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현재 나대재 금액을 산정하려면 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일시불을 현재 얼마냐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9번에 아까 우리가 현저한 역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죠. 역수는 곱하면 얼마다? 1이다. A의 역수는 A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곱하면 1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곱해서 1 되는 관계를 역수라고 하죠. 역수는 곱하면 1이다. 그래서 현저한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가 역수,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내가계수가 역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번에 보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이다. 맞죠? 현저가 역수고 연금의 내가,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와 감채가 역수관계죠. 내감, 현적, 역수 이렇게 외워도 괜찮고, 자 11번에 보니까 자, 연금의 미래가치란 얘는 미래가치 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미래가치란이라고 나왔네요. 연금의 미래가치.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잠깐 좀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매년 10원씩 이렇게 반복됐을 때 얘가 이제 연금이죠.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미래 시점으로 보냈을 때 여기에 총합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미래가치,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반복되는 금액 하나를 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4년 있었는데 이걸 모두 합쳐서 미래로 보냈을 때 총합이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지 않으면 40원이겠지만 얘를 합쳐서 미래로 보낸다면 이자가 붙겠죠. 그럼 얘가 커지겠죠. 그래서 45원이 됐더라. 이때 5원은 40원은 원금이고 5원은 이자가 되겠네요. 이 45원의 총합을 연금의 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면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매 기간 일정 금액이니까 이건 연금을 얘기한 거네요. 연금을 넣을 때 미래 시점에서 원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얘기한다. 이걸 모두 합쳐서 이자까지 붙인 45원. 여기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고, 뭐 다 옳은 지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할인율 R이 상승할수록 이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 우리가 수백 번 썼던 거죠. 화폐시장 가치 계수에서.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얘 역수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때 R이 할인율이죠. 얘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전체 값은 어떠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자, 여기에 일시불의 내가계수, 미래가치계수는 R이 커지면 전체 값은 뭐한다? 커진다.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R이 커지면 커지지만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R이 커지면 전체는 작아진다. 이게 이제 보너스 지문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 13번에 연금의 현가계수에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고 어려운 응용 지문으로 나왔지만, 자, 얘가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죠. 올해 감정평가에서 나왔고, 보죠. 자, 우리가 곱하면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할 때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역수관계는 곱하면 얼마? 1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연금의 현가와 얘는 역수는 아니죠. 우리가 현저한 역수니까 연금의 현가와 저당상수가 역수인 거죠. 역수관계가 아닌데 곱했다. 그럼 뭐가 될 거냐라고 할 때 연금계수와 일시불 계수를 곱할 때는 첫 번째 무조건 연금 먼저 시작해서 자, 가고 뭘로 끝났냐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연금 먼저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끝난 걸로 끝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단 주의해야 될 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여기에다가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뭐가 될 거냐라고 나올 때 일시불 먼저 시작하면 안 되고 무조건 뭐 먼저? 연금 먼저 시작해야 돼요. 연금 시작해서 가서 얘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연금 먼저 항상 시작하고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가 똑같은 거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연금을 먼저 놓고 연금의 내가계수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바꿔놓고 연금 먼저 시작해서 현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연금계수와 일시불 계수를 곱했을 때 뭐가 될 거냐라고 할 때 항상 연금 먼저 놓고 마지막에 끝나는 걸로 내가든 현가든 끝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연금의 내가가 된다. 어렵지 않죠? 자, 14번이 이제 응용 지문인데 연금 현가계수에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일시불 현가계수가 된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
32회 때 나왔던 문제죠. 어렵게 나왔던 문제죠. 자, 이렇게 감체와 저당상수가 나오면 이게 바로 눈에 띄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넘겨서 역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지우고 한번 보죠. 자, 연금의 현가계수에 감체기금계수를 곱했을 때 일시불 현가계수가 된다. 한번 적어보면 연금의 현가계수에 여기에 감체기금계수를 곱했더니 여기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넘길 수가 있어요. 넘기면 곱하기는 그대로 되고 역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곱하기는 그대로 되고 역수로 바뀌어진다. 그럼 얘를 넘기면 여기에 연금의 현가계수가 될 거고 여기에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고 역수가 넘어가면 연금의 내가계수죠. 현저역수, 내감역수니까 여기에 연금의 내가계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의 곱이 되네요. 이럴 때 항상 뭐 먼저 쓴다? 연금 먼저 쓴다. 연금 먼저 써서 얘가 1번이고 뭘로 끝나냐라고 봤더니 현가계수로 끝났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보는 거죠. 연금의 내가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니까 연금 먼저 시작해서 현가로 끝났다. 연금의 현가가 되는 거죠. 보니까 여기에 연금의 현가라고 나왔네요. 아, 그러면 이건 맞는 지문이니까 얘도 맞는 지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예요. 역대적으로 거의 뭐 30년 동안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13번과 관련된 거예요. 가장 뭐 중요한 원리를 지금 단계에서는 설명하기는 어렵고 물론 수업 중에는 제가 잘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지금 단계는 이렇게 딱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됐으면 외울 정도로 마음을 먹고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15번에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의 합은 1이다. 우리 학교에서 더해서 1 되는 관계가 두 개가 있죠. 상환비율을 더하기 잔금비율을 합하면 1 또는 대부비율을 더하기 지분비율을 합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환비율이니까 상환액이 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액 아래는 보통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분의 상환액을 얘기하고 잔금비율은 잔금이 위에 가야죠. 잔금의 비율이니까 여기는 아래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뭘 얘기하냐? 우리가 갚은 돈, 못 갚은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 중에서 갚은 돈이 얼마, 대출금 중에 못 갚은 돈이 얼마. 그러니까 이 전체에 해당되는 건 대출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상환비율은 대출금분의 상환액, 잔금비율은 대출금분의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액 10억 중에 내가 4억을 갚았다. 그러면 10억 중에 못 갚은 돈 잔금이 6억이다. 더하면 0.4, 0.6이니까 얼마?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더해서 1 될 때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얼마다? 1 된다. 대부비율, 지분비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다가 정리하기가 여기 보죠. 잠깐 보면 대부 비율은 대부액이 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액이 위에 가야 된다. 대부액의 비율이니까 여기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여기에다가 지분 비율을 더하면 지분 비율은 지분이 위에 가야죠. 지분이 위에 가고 아래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전체는 뭐냐면 총 투자한 돈 중에 빌린 돈이 얼마고 내 돈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전체에 해당되는 건 총 투자액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투자액 중에서 빌린 돈이 만약에 10억 중에 빌린 돈이 4억이라면 그러면 10억 중에 내 돈은 6억을 의미하는 거죠. 더하면 1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학개론에서 더해서 1 되는 거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합하면 1,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 이때 곱해서 1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역수관계. 곱해서 1 되면 역수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화폐 시간같이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지문들이니까 이제 다 옳은 지문으로 표현된 거니까 여러 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동그라미 친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중요한 지문에서 이 단어들이 중요한 거에서 연결을 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죠. 이걸 잘 정리하면
이제 백선으로 좀 응용 문제까지를 해석하는 내용으로 특강을 듣고 동형 모의고사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론 총정리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잠깐 소개 강의를 올려드렸어요. 참고해서 좋은 데 쓰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